네,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지금 부캐는 채용 전문가 정도로 해드는 걸로 할게요. 네, 저희가 매년 하반기 채용 동향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물어보고 있고요. 같은 질문을 상장된 기업들에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저를 믿지 않으셔도 통계는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예전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저렇게 진행을 했는데 다시 또 저 장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기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코스피, 코스닥 회사들은 대한민국 채용시장의 바로미터죠.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채용 동향에 대해서는 이 기업들의 채용 계획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장사 기업들에게요. 대기업도 있고 그 가운데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거를 저희가 지난달 7월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 기간이 저희가 엄청 타이트합니다. 네, 7월에 물어서도 채용 계획이 미확정이다 이러면은 사실 올해 채용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급하는 거는 올해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회사들인 거예요. 그 회사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저희가 코로나가 있었던 20년 이후부터는 계속 채용 시장의 신입 공채, 신입 채용 선들이 조금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특징은 반락, 다시 이제 반전된 거죠. 그러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기업을 예를 들면 세 자릿수 신입 채용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도 두 자릿수 채용이 가장 많았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세 자릿수 채용이 대기업은 두 자리로 좀 넘어왔고 제가 잠깐 말실수를 드렸는데 중견기업은 한 자리 숫자 비중으로 조금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채용 계획이 있다는 기업 숫자도 좀 많이 줄었지만 기업 규모 부분에서도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리로 중견기업은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이런 식으로 규모면도 다소간 좀 준 것이 올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이제 규모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세 자리, 두 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밀리는 증상들이 있었고 중소기업은 원래 한 자릿수 채용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채용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요. 전년도까지 수시 채용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정기 공채를 하겠다는 기업 숫자가 점점 늘었는데 올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기 공채를 하겠다는 기업이 많이 늘었어요. 왜 많이 늘었나 봤더니 전직군 대규모 정기 공채보다 계열사별 소규모 정기 공채가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많이 이제 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기 공채 이러면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거든요. 대규모 정기 공채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정기 공채를 하는데 두 자릿수 위주의 계열사별로 소규모 정기 공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현상은 저는 계속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 게 신입 채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2번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수시 채용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느낄 거기 때문에 정기 공채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규모는 예전에 비해서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단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올해도 수시 채용 위주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번 조사 결과에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신입의 경우에는 인턴 채용의 기회도 대단한 기회이죠. 근데 이 인턴 채용마저도 축소하겠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희도 좀 안타까웠는데요. 전년 대비 한 10% 이상 준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 규모별로 채용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짐작하시다시피 대기업은 정기 공채 비중이 좀 높고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시 채용 비중이 다소간 높게 나왔습니다. 업종별로 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거시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회사,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장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 전반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미세한 것들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실 때 성공 확률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업별 채용 설명 앞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네,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그 업종별 채용의 가장 큰 특징은 여행, 예술, 의료, 교육, 서비스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이 분야의 채용 계획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제조나 IT 분야의 하락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리고 식음료나 의료, 신발, 기타 제조 이런 것들을 소비재라고 하는데요. 그 소비재 쪽 채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보면 저희 지금 경기가 대단히 그 바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저희가 좀 짐작할 수 있고요. 인프라가 되는 유통물류나 운수, 육상, 해상도 올해는 줄었습니다. 제조업 할 거 없이요. 그래서 이게 20대뿐만이 아니라 그 40대 버팀목이 되는 이제 제조까지 지금 굉장히 올해 채용 계획이 줄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준 것이 있으면 항상 옳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채용 시장에서 배운 뭐 지혜 아닌 지혜인데 코로나가 왔을 때도 IT 분야가 굉장히 강세였어요. 그래서 준 부분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좀 강세인 분야를 또 찾아서 전략을 세우시면 취업에 꼭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행, 예술,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채용 계획은 올해도 전반적으로 채용이 줄었다고 하는 올해도 증가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가고 싶어 하시죠. 공공기관은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희가 채용조사를 늘 해오다 보면 공공기관 채용 계획이 줄어 있었던 해는 없었고요.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공공기관은 그간의 채용에 좀 버팀목 역할을 해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뭐였냐면 공기업들 공공기관에도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동일한 질문을 드렸을 때 있다고 한 그 비중이 전년 대비했을 때 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는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전체적인 채용 총량은 줄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요. 그래서 공공기업들 준비하고 계시는 구직자들에게도 아주 좋은 뉴스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줄어 있다는 걸 좀 참고하셔서 취업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채용 방식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정기공채, 그다음에 직무 체험형 인턴, 수시 채용, 연계형 인턴 순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무 채용 인턴이 수시 채용보다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면 공기관 채용도 전반적으로 채용의 질은 그닥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공공기관만 몰입해서 취업 전략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 채용 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매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에 새롭게 채용 시장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데 전략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전략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왔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채용 시장이 좀 줄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채용 시장이 왜 어렵냐면 아시겠지만 이 일자리는 경기의 후행 지표이거든요. 경기가 나쁠 땐 채용이 줄게 되어 있고요. 그럼 최근 3년은 그러니까 작년까지 최근 3년은 왜 채용이 조금 좋았냐?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잔치는 끝났다. 개발자 더 이상 갑이 아니다. 금융권도 역대급 구조조정을 한다. 심지어 공기업도 14년 만에 구조조정을 한다. 채용 시장에 제가 98년부터 진입해 있으니까요. 올해가 역대급 불황이라는 그 전문가들의 다수의 언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IMF 직후의 채용 시장 이후에 이런 장면들은 오랜만에 봤으니까요.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전 산업군에 지금 거쳐서 이제 불어오는 이 채용 한파를 어떻게 맞이할 건가? 이제 신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크루트는 준비한 대답이 있는가? 이죠.
저희 대답은 이렇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일단 뛰어들어라.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아니고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업종도 아니고 내가 쌓고 싶은 직무 분야가 아니어도 일단 뛰어들어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때 잡아라. 이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기업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경력이라도 오른쪽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왼쪽일까? 네. 회사 근무 경험이 있다면 평가에서 가점 요인이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답변이 71.7%예요. 그래서 계속 무직인 상태의 신입인 채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업직종이 아니다 하더라도 경력을 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전략임을 이제 기업들이 얘기해주고 계신 거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IMF 때 그 채용 시장에 들어온 세대라 빨리 진입하지 않으면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식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자만큼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채용 시장에 들어와서 바깥에서 자꾸 이제 채용 시장을 바라보고 그 잘못된 정보들로 그러니까 전략이 자꾸 이제 수정이 되는 것보다는 채용 시장에 들어와서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기업들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직종이 좀 희망적인지 이런 것들을 몸으로 부딪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인턴의 기회마저도 줄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다소 언짢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내가 올해 안에 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옳다는 것이 지금 인크루트가 제시하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AI 시대를 대비하라라는 겁니다. 채용 시장에서의 AI 도입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로써 일자리가 늘지, 네, 그 다음에 뭐가 좋아질지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채용 시장에 진입하는 신입들은요. 기성 선배 직장인 비해서 무엇이 장점이냐면 새로운 문물을 빨리 접하는 세대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AI는 혹은 빅테크들은 우리 선배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이미 그 체화되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빅테크, AI, 바이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시장에 경력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경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나는 그쪽 전공자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내가 기술 직군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기술적 배경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하는 세대라는 거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챗GPT를 써서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아니면은 좀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경력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늦었더라도 그런 기술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는 것도 대단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문 직종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출발하시는 것도 이 시대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주변에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시면 이번 정부가 가장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취업 지원 그 정책 중에 하나가 교육 정책이에요. 그래서 눈을 조금만 들어보셔도 정부 지원으로 제공되는 교육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에 의거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가지고 영어 점수 조금 올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실제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직무 기술이나 직무 경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의 습득의 기회가 있다면 적성에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인크루트가 제안드리는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근데 그 역량을 키우고 관련된 직종도 키우는데 취업 준비도 저희 생각에는 AI를 좀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금 HR과 관련된 서비스 플랫폼들도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금 출시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약간 PPL을 얹자면 인크루트도 20대가 자소서를 쓸 때 그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쓸랩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상반기에 런칭해서 여러분들이 하반기 공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활용하셔서 네, 훌륭한 자소서를 쓰시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인크루트의 취업 준비 전략은 바로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들을 매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올해도 한 3가지 정도 큰 분류의 이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 이력서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궁금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이 뭘지. 네,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직무 관련된 이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90%예요. 그냥 직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나머지 항목들은 다 이 직무에 얼라인되게 쓰셔야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네, 직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에서 지원자의 무엇을 확인하시고 싶으십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이제 항목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확인하고 싶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소서는 그러면 어떨까요? 입사 지원서 중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드린 질문의 응답은 역시 직무 관련된 경험의 기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제외해도 되는 항목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입사 후 포부, 네, 안 써도 된답니다. 성격의 장단점, 네. 그러니까 나는 너의 능력을 사겠다. 그 중에서도 직무 능력을 사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되게 선명하게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인재상에 대한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답변이나 자기소개서를 기술할 때 어떤 역량을 좀 강조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아서 저희가 기업들에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조금 이제 그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답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 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카오스적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요즘 기업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량 중에 하나가 소통과 협력. 예, 심지어 이제 소통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뭘 쓰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소통과 협력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기업들도 다소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20대들의 턴오버라 그러죠. 이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기업들이 한켠에서는 좀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책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응답도 3번째 정도 지금 답변 주신 게 책임의식이고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랭킹이 올라가고 있는 그 역량 중에 하나도 책임감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요, 경력이라고 할 때 보통 3가지 정도 이제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가 업종이고 하나가 경력이고 하나가 레벨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입들은 레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로를 선택하거나 취업 전략을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업종에 나는 어떤 직종으로 사회에 진출할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취업에 성공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이게 크게 바뀌지 않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력이기 때문에 같이 산정할 때 업종과 직종이 유지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그러니까 이직률이 워낙 높아지고 20대의 이제 경량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업종보다는 직종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직종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해마다 좀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있고, 예를 들면 3년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업계 MD다, 어려웠을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올해는 그게 또 조금 쉽죠. 예, 매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하고 싶은 직종도 일단 내가 그 직종으로 취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올해는 일단 들어가서 채용시장에서 다음 기회를 모색하시는 게 요즘 채용시장 트렌드하고 아주 어긋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채용시장에 빠르게 올해 내에 꼭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올해 이제 채용 동향과
거기에 맞는 이제 인크루트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고요. 인크루트는 일과 사람을 연결하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회사입니다. 오늘 행사가 참여한 여러분들의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20일에 2023 인크루트 채용 설명회. 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님께 인크루트에서 분석한 구직 현황에서 채용 전략까지 상세하게 현 트렌드를 반영하여 저 세세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